18번 다 마치고 왔니? 수업 시간에 18번 프린트를 끝까지 마무리 못했어. 절반 정도밖에 안 했거든. 혹시 18번 다 못 듣고 온 사람은 18번 빨리 그 전 거 복습하고 와라. 18번 프린트까지는 18번 동영상까지는 그 출석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듣고 와야 19번 프린트를 나갈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멈추고 못 듣고 온 사람은 18번 듣고 오세요. 19번 나갈게. 열기관과 열효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열기관이 뭔 줄 알아야 돼. 열을 1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해. 우리 18번 프린트 마지막에 열역학 2법칙에 대해서 배웠잖아. 열역학 2법칙이란 무질서하게 되는 상태가 자연의 기본 상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열역학 2법칙이다 라고 했잖아. 이걸 이용한 거야.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설정해 두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열이 생길 거고 이 이동하는 열을 순간 잡아서 뭔가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시키면 열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열의 일부를 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해. 열, Q를 1, W로 바꿀 수 있는 장치야. 그러면 이 장치의 효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열효율이야. 열효율. 공급된 열 에너지 중 1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가성비 같은 뜻이거든, 가성비. 얘가 Q1의 열을 받아서 저열원으로 Q2만큼과 그러면 W만큼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10 정도의 열이 들어왔으면 나중에 빠져나가는 게 6 정도야? 그러면 일은 얼마만큼 한 거야? 4가 되는 거지. 4가 4. 이런 식으로 4하고 6 더해서 10이 되는 이것도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인데 전체적으로 10만큼의 열이 들어왔을 때 일을 4 정도 한다라고 그러면 가성비 안 좋네? 효율 별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좋은 효율이야. 이 정도의 일을 하는 열기관은 거의 없어. 우리 자동차도 열기관이거든? 자동차 휘발유 넣어서 달리잖아. 그게 거의 한 25에서 35? 그러니까 10 정도의 열이 들어오면은 한 2.5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7.5는 버리는 거지. 요 정도가 자동차의 열 효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시로든 10 정도의 열이 들어왔을 때 6 정도가 빠져나가고 2를 4 정도 한다? 굉장히 좋은 효율인 거야. 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총 들어온 전체 열, Q1이라고 했어. 여기에서는 Q1분의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바로 W를 계산하면 돼. Q1분의 W, 전체분의 내가 궁금한 그 일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분의 4 하면 되는 거지. 10분의 4. 10분의 4 하면은 얘가 예를 들어 10분의 4라고 하면은 소수점으로 0.4 이렇게 나오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야. 효율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이런 거지. 10만큼 열을 줬는데 10만큼 다 일을 하고 여기 빠져나가는 저열원, 낮은 온도로 빠져나가는 열은 제로일 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지 않아. 왜?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고 뭔가 흘러야 되거든. 이렇게 흐르는 와중에 중간에 흐르는 열을 빼서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저열원 쪽에 빠져나가는 열이 제로가 될 리 없어. 그래서 3번이 바로 그 얘기야.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열 효율은 항상 0에서 1 사이인데 1보다는 무조건 작아. 1보다는 무조건 작아.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 가의 내용이 바로 열기관 내용이고 나의 내용은 우리가 원래 18번 프린트에서 마스터했던 내용들이거든. 한번 시간을 줄게 풀어볼래? 시작. 답은 5번이래. 해볼게. 처음에 열기관이 나왔어. 열 효율이 0.1에 0.2. 0.2면 뭐분의 뭐가 0.2란 얘기냐면 전체 들어온 열 Q1분의 내가 일한 것 얼마나 일했어? W만큼 일했지? Q1분의 W가
바로 10분의 2다. 0.2다라는 거야. 10분의 2 약분하면 얼마니? 5분의 1? 그래, 그럼 Q1분의 W가 5분의 1이다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열 효율이다 라고 적은 거야. 열 효율은 0에서 1 사이니까 열 효율이 0.2면은 일반적인 열 기관인 거야. 그럼 이거 X자로 곱해도 똑같은 식인 거 알고 있지? OW가 Q1이네. 아, Q1이라는 값은 OW구나. 총 OW의 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를 W만큼 했어? 그렇다면 빠져나가는 열은 몇일까? 옳지. 4W겠지, 4W. 그러면 기억이 바로 풀리네. Q2, 빠져나가는 열은 4W다. 기억 정답이네. 괜찮니? 자, 기억 어떻게 풀었어? 열 효율이 0.2다. 전체분의 1한 비율. 0.2는 약분해서 5분의 1. 예, X자 풀어서 답을 구했네. 기억 정답. 그다음 니은은 A에서 B 과정, 디귿은 B에서 C 과정을 물어보네. 자, A에서 B, B에서 C 과정은 그래프 나를 보고 하는 거잖아. 그래프 나오면은 참 좋아. 그래프는 PV 그래프가 나왔고 꼼꼼하게 그 기체의 운동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래프잖아. 그림보다는 그래프가 더 정확하잖아. 자, 한번 해볼게.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 식 2개 적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1법칙. A에서 B로 가. 등적 과정이야. 뭐가 일정하니? 옳지. V가 일정해. 그래서 V를 지웠어. 그 다음 압력이 A에서 B로 갈 때 압력이 올라가네. 그럼 압력 올려. 그럼 온도도 당연히 오르겠네. 압력과 온도가 오르고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 아래식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볼게.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1의 1, 2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 0. 온도가 오른다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 따라서 Q가 플러스라는 걸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네. Q가 플러스라는 걸 한국말로 얘기해보면 뭐야?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기체가 열을 받았다. 흡열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게 바로 니은의 문장에 나와 있네. A에서 B 과정을 분석해보니 기체가 열을 흡수하니 Q가 플러스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왔다 갔다 식을 해보니 Q가 플러스 나왔지? 따라서 니은도 정답이네.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네. 그럼 B에서 C를 분석하기 위해 이렇게 식을 2개 쓰면 되겠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1법칙. 단열 과정이야. 단열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얘들아, 단열은 열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단열 과정은 2개가 있었지. 단열 팽창, 단열 압축. B에서 C로 가는 건 단열 팽창일까, 단열 압축일까? 단열 팽창이네. 부피가 B에서 C로 갈 때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 스킬 외웠지? 단열 팽창, 부피가 커져?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작아져. 물론 얘를 정석으로 풀어볼게. 단열 팽창이니 부피는 올리고 나머지 2개는 내려. 왔다 갔다 해서 풀어보면 부피가 커지니까, 단열이니까 Q는 0 세팅해 놓고, 부피가 올라가니까 1은 플러스. 자연스럽게 0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때 디귿 읽어볼게. 기체가 한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니?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야겠다. 플러스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표현해야겠다. 마이너스니까. 기체가 한 일과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같니? 맞지. 얘가 플러스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10. 혹시 얘가 플러스 7이면 얘가 마이너스 7일 거야. 2개의 값이 같은 거지.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답할 필요 없다고 했어. 이미 플러스에는 기체가 한 일은 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에는 감소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 절대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판단해주면 되는데, 2개가 합쳐서 제로가 돼야 되는 단열 상황이므로 2개의 값은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디귿은 정답. 할 수 있겠니? 자, 니은 디귿은 우리 앞에 18번 프린트에서 했던 거 반복이고, 기억, 열 기관의 효율 계산하는 방법만 추가적으로 배운 겁니다. 02번은 카르노 기관이라고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이런 옆에 항상 그래프가 나오게 돼. 뒷장에서는 03번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여러 가지 예시. 카르노 기관은 뭐냐면 열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열기관. 야, 열 효율이 최대라고 해서 그 효율이 1은 아니야. 들어온 열이
Q1으로 들어온 열이 100% 다 일을 하는 열기관이 이 세상에 없다고 했어. 그나마 열기관의 효율이 최대인 게 한 0.7 정도? 1까지 되는 효율은 없고 한 0.78 정도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열기관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카르노 기관이다라고 이름 붙여.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이렇게 순환하는 그 카르노 기관의 열 흡수 방출 과정을 보면 이런 식의 약간 평행사변형 비슷한 기울어진 이런 스타일을 띈다고 해. 이걸 보면 아 카르노 기관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 그 등온 곡선 기억나니? 등온 곡선? 압력과구 부피 곱한 게 바로 온도를 뜻해서 같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같은 온도를 뜻한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여기 A에서 B, 여기가 등온이야. 같은 곡선. 얘 뜨거운 온도라고 하고 차가운 온도는 우리 파란색으로 했었지. CD. 여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곡선. 우리 18번 프린트 앞에 그림 그린 거 보면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차가운 곡선, 따뜻한, 이렇게 뜨거운 곡선 그렸을 때 차가운 곡선이 이렇게 더 아래쪽에 원점과 가까이 그렸었거든. 이런 상황에서 A, D와 B, C를 연결해주는 이런 기관을 카르노 기관,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생겼다. 자, A에서 B는 등온 팽창, 단열 팽창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에서 B를 분석해 볼게. A에서 B로 가는 것. 얘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식을 2개 써야 되는 게 맞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연력학 1법칙. 근데 사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압력이 내려가는지 부피가 올라가는지 뭐 너무 뻔하게 너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연력학 1법칙만으로 분석을 해볼게. 자, A에서 B로 갈 때 연력학 1법칙 분석해보자. 자, A에서 B로 가. 부피 어떻게 됐니? 커졌네. 그러면 1은 플러스. 온도는 어떻게 됐니? A에서의 온도와 B에서의 온도는 둘 다 똑같이 등온 곡선, 둘 다 뜨거운 온도잖아. 같은 온도잖아. 따라서 온도는 변화가 없어. 온도가 변화가 없다는 뜻은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는 얘기니까 제로가 되는 거지. 아,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Q가 플러스구나. Q가 플러스라는 뜻을 한국말로 해볼래?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야, 방출했다는 얘기야? 옳지. 기체 입장에서 열이 플러스 됐다. 열을 받아들였다. 흡열됐다 라는 뜻이야.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흡열이야. 흡열. 일단 처음에는 흡열을 시켜줘. 그 다음 B에서 C로 가볼까? 자, B에서 C로 갈 때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떨어지고 뭐 그랬네. 그러면 부피가 커졌으니 1은 플러스. 아, 그리고 B는 여기 단열이라고 나왔거든. 단열. 단열이니까 Q가 제로. 단열 팽창이라고 제시해줬다. 여기 단열. Q가 제로. 근데 부피가 커졌어? 그렇다면 온도는 떨어진 거지. 이 온도가 떨어진 건 당연히 알 수 있어. 지금 A, B 곡선은 뜨거운 곡선, 뜨거운 온도의 곡선. D, C 곡선은 차가운 온도의 곡선. 그런데 B에서 C로 움직이는 이 과정이 궁금한 거잖아.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떨어졌거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단열이고 C에서 D 가볼까? C에서 D. 이 파란색 곡선 여기 C에서 D 볼게. 부피는 줄어들었어. 그러면 1은 마이너스. 온도는 똑같이 C와 D는 같은 등온 곡선 내에 있으므로 C에서 D로 갈 때 온도 변화는 없어. 즉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어. 제로야. 두 개를 합치면 Q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네. 기체 입장에서 Q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열을 흡수해서 받은 거니 열을 뺏기고 방출한 거니? 그치? 뺏기고 방출한 거지. 발열인 거지. 발열. 아까 흡수했던 열을 여기서 방출하는 거야. 발열하는 거야. 그 다음 D에서 A로 가자. D에서 A로 가는 건 차가운 온도에서 뜨거운 온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단열이라고 나와 있네. 단열은 Q가 제로. D에서 A로 가는 건 부피는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온도는 차가운 온도에서 뜨거운 온도로 가니까 플러스. 그래서 얘는 과정이 일단 열을 흡수했다가 열 없이 지가 팽창했다가 다시 그 열을 방출했다가 다시 열 없이 행동했다가 열을 흡수 그대로 방출 그대로 뭔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그것을 카르노 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야. 가끔 문제에서 뭐 이게 카르노 기관이냐 라고 묻지는 않아. 하지만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이거 카르노 기관이잖아 라고 외우고 있다면 아 얘는 흡열, 단열, 발열,
단열이 반복되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게 뭐라고 했지? 옳지, 1이잖아, 1. A에서 B로 갈 때 한 일은 이만큼이야. 색칠해 볼게. 이만큼 일을 했어. 일을 한 거지, 부피가 커졌으니까. 더하기 B에서 C로 갈 때도 일을 했어, 부피가 커졌으니. 그럼 그것까지 더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부분이 색칠되겠네. 근데 C에서 D로 갈 때는 일을 했니, 받았니? 받았지. 이만큼은 일을 받았어. 아까 색칠된 거에서, 아까 색칠한 거가 일을 한 거라면 지금 내가 색칠한 이 C에서 D로 가는 부분은 일을 받은 거지. 또 D에서 A로 가는 부분도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되겠네. 즉, 한 번 순환할 때, 순환,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게 순환하는 거야. 한 번 순환할 때 일을 총 얼마만큼 했냐면 바로 이만큼 했겠지. 여기, 요만큼 색칠한 거죠. 요만큼. 왜? A에서 B, B에서 C로 갈 때는 일을 했어. 얼마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일을 했어. 이만큼 다 색칠. 그런데 C에서 D, D에서 A로 갈 때는 일을 받았어. 얼마만큼? 요만큼 받았어. 요만큼 받았어. 즉, A, B, C를 거치면서 총 한 일에다가 C, D, A를 거치면서 받은 일을 빼면 결국 일은 한 셈인데 얼마만큼 했냐? 바로 여기 이 넓이만큼 하게 된 셈이야. 이 넓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진 않아. 우린 아직 곡선의 넓이를 못 구하거든. 괜찮니? 그 다음 이어서 뒷장. 카르노 기관 말고,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최대였거든? 근데 열 효율이 쓰레기인 그런 기관도 있었어. 이거는 아주 과거에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래서 이름이 스털링 엔진이다? 어때? 아까랑 그림이 좀 다르지? 아까 열 효율이 최대였을 때는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그렸어. 근데 지금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 뭔가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얘가 너무 직선이잖아. 아까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걸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열 기관인데 얘가 거의 뭐 열 효율이 20%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쓰레기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거지. 카르노 기관과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얘도 A, B, C, D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압력 부피의 양상이 너무 잘 나와 있으므로 연력학 1법칙만 써서 구해볼게.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먼저 해볼게. A에서 B, 등적, 가열, 뭐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굳이 이름을 붙인 거야. 등적하고 위에 뭐라고 쓸까 하다가 가열이라고 적었는데 왜 그렇게 붙였나 알게 될 거야. 자,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변하지 않네. 그렇다면 1은 제로. 그 다음 A가 여기 BC 여기 온도가 뜨거운 기체의 온도, 뜨거운 기체의 온도고, 여기 아래 A에서 D, 얘가 차가운 기체의 온도거든. 등온 곡선이거든. 근데 A에서 B로 간다는 건 차가운 온도에서 뜨거운 온도로 가는 거니까 온도가 올랐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네.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야. 따라서 Q는 플러스. Q가 플러스라는 걸 한국말로 표현해보면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기체가 열을 받았다. 즉 흡열 과정이네. 이어서 B에서 C로 가는 것도 분석해볼까? B에서 C로 갈 때 부피가 커졌으니까 W 플러스, 그리고 온도는 변화가 없지. B에서 C로 가는 거는 똑같이 뜨거운 온도 내에서, 같은 온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 따라서 또 Q가 플러스가 나오네. 얘도 흡열인 거지. C에서 D로 가는 거 분석해볼까? C에서 D로 가면 부피 변화가 없네. 등적이네. C에서 D로 가는 게. 그래서 W는 제로. 온도는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이동했으니 온도는 마이너스. 따라서 Q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Q가 마이너스라는 걸 기체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면 기체는 열을 뺏긴 거다. 기체가 열을 뺏겨서 바깥으로 방출했겠다. 그래서 발열이겠다. 발열. D에서 A로 가는 것도 해볼까? D에서 A, 부피는 줄어들어. 그런데 온도는 D에서의 온도나 이 중간에서의 온도나 A에서의 온도나 요 곡선 내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온도가 같다고 했지. 차가운 온도로 같다고 했어.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온도 변화는 없어. 근데 부피는 줄어들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따라서 Q는 마이너스. 그래서 발열.
과정인 거지. 그래서 얘를 뭐 좀 더 단순하게 하자면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흡열,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발열이 되는 거야. 얘는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되냐, 우리 열기관은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가 열 효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잖아. 총 한 일은 B에서 C로 갈 때 일을 진짜 많이 해. 이때 열심히 일해. 이만큼이나 일해. 하지만 일을 좀 있다가는 받지. 얼마만큼 받니? 이만큼은 받아. 이만큼은 받아. 따라서 내가 한 일과 받은 일을 모두 합치면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한 일은 이게 되겠다. 요만큼. 이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얘가 스털링 엔진이 한 일이겠다. 괜찮니?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딱히 그 카르노랑 스털링 엔진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올해 수특 68쪽에서 찾았거든. 너희 68쪽 가서 한번 풀어봐도 됩니다. 68쪽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자, 68쪽 수특 풀어봤니? 딱 보니까 카르노 기관이니 스털링 엔진이니 그 용어나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되면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열효율 좋은 애니 나쁜 애니. 그치, 얘 나쁜 애야. 얘 기울어지지 않고 A, D, B, C 부분이 일자로 서 있는 걸 보면은 바로 위에서 배운 스털링 엔진을 얘기하는 거지. 이때 A와 B, C에서 D는 등온 과정이래. 등온 과정. 그럼 뭐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좋지. 얘는 A에서 B로 갈 때는 등온. 아마 얘는 뜨거운 온도로 일정한 상황일 거고, C에서 D도 등온. 여기 아마 얘는 차가운 온도일 거야. 차가운 온도일수록 원점에 가깝게 그리니까. 그 다음 B에서 C, C에서 A는 등적 과정이다. 아주 친절하게 그래프에 등온, 등적 다 써줬네. 그때 문제,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A에서 B와 D에서 A다. 아까 외운 사람은 편해. 아까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흡열 과정,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는 건 발열 과정. 이렇게 외워버리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다는 얘기지. 되게 자주 나오는 스털링 엔진 그림이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면 돼. 한 번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한 번은 D에서 A를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거지. 열을 흡수하냐, Q가 플러스냐 라고 물어보는 거네.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분석해보자.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겠지? 온도 변화는 없어. 1은 부피가 V에서 2V로 커졌으니까 1은 플러스네. 따라서 열도 플러스다. 아, A에서 B로 가는 건 얘는 흡열이다. 흡열. 열을 흡수하네. D에서 A로 가는 등적 과정 볼까?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러면 1은 제로. 온도는 차가운 온도에서 뜨거운 온도로 가고 있으니까 온도는 올랐나 보네. 플러스. 따라서 Q도 플러스. 얘도 흡열인 거네. 흡열. 아예 기억해라. 외워버려. 외우면 빨라져. 스털링 엔진이란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흡열이다. 그걸 안다면 이거는 금방 1번 바로 맞다고 풀었겠네. 니은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은 B에서 C니? B에서 C로 갈 때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니 평균 운동 에너지란 사실 온도잖아. 온도? 온도가 떨어지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B에서 C로 갈 때 보자. B에서 C로 갈 때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게 뜨거운 온도라고 그랬고 D에서 C는 차가운 온도라고 그랬는데 B에서 C로 간다는 건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온도를 옮기는 과정이잖아. 따라서 니은 정답이네.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똑같은 말은 온도가 떨어진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니까 니은도 정답. 디귿 1회 순환 과정에서 1회 순환한다는 것은 A에서 시작해서 A로 오는 A, B, C, D를 따라 A로 다시 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기체가 외부의 한 총일은 A에서 B로 갈 때 과정의 그래프와 부피축이 이루는 면적이다. 얘들아, 총 한 일은 했어. 이만큼 했어. 그런데 일도 받았지. 얼만큼? 요만큼 일을 받았어. 그래서 노란색 테두리에서 빨강색 테두리를 뺀 바로 이 녹색 면적, 이 네모 안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이 일을 최종으로 한 거거든. 근데 1회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A에서 B 과정으로의 부피축에 둘러싸인 이만큼이나 일을 했다라고 지금 디귿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A에서 B 과정의 그래프와 부피축이 이루는 것, 그 넓이, 이 녹색 넓이에다가
C에서 D로 갈 때 둘러싸인 그 면적을 빼야 하는 거야. 따라서 디귿은 틀렸겠지. 답은 3번 기역, 니은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PV는 T, PV는 T, 이게 바로 17번 프린트의 포인트였고 18번 프린트의 포인트는 연력학 1법칙, 19번 프린트의 포인트는 열기관, 전체분해, 전체의 열분해, 1을 얼마나 했는지 0에서 1 사이에 열 효율을 구하는 요 과정. 이렇게 하면 연력학 끝이야. 뉴턴 역학보다 훨씬 간단하지. 다음에 20번, 21번, 22번 프린트에서는 최근 기출 문제들을 계속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고생했어.